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비가 안 오고 와 오랜만에 좀 화창한 것 같아요. 6월 말부터 장마가 온대요. 6월 말이면 이제 고작 일주일 남은 거거든요. 많이 더워질 것 같으니까 좋은 날씨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통화정책 성명에서 금리 동결 기조를 뜻하는 인내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향후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오르면서 26,50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3% 상승한 2,926.4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42% 뛴 7,987.32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 0.53% 내리면서 7,403.54포인트로 거래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0.19% 하락한 12,308.53포인트, 프랑스 깍구 지수는 0.16% 상승하며 5,518.4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별다른 수확 없이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만 일단 증시는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왔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4% 오른 2,124.78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4% 오른 717.71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2.25%에서 2.5%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에 따른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 그리고 전망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성명에서 금리 정책에 인내심을 보이겠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라는 표현을 삽입했습니다. 연준은 다만 위원들의 금리 경로 전망인 점도표상의 올해 말 예상 금리를 2.4%로 이전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즉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였습니다. FOMC 회의가 마치면요. FOMC 회의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 일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책을 더 완화해야 할 늘어나는 근거를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내 임기가 4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확실하다면서 임기를 모두 채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통제로부터의 독립은 경제와 우리나라 모두 제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출근길 뉴스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리고 이사직만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0년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향한 500일에 걸친 레이스도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20일 북한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이번 방북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이뤄져 시진핑 주석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일 북미 양측 모두 협상에 있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만이 외교 안에서 진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건 없는 실무 협상 재개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강조하면서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13일 오만해에서 일본 유조선
고쿠카 커레이저스호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폭탄이 이란군의 기뢰와 매우 유사하다고 19일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단호하게 부인하는데도 미국은 이란이 유조선 공격에 직접 연루됐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와 체결한 새 북미 협정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비준했습니다. 오늘은 FOMC 회의가 진행이 됐었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고요. 가상통화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가 지난 18일 이후 이틀 만에 1,000만 원, 1,100만 원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1,100만 원 선에 진입한 상승세를 또 한 번 나타냈습니다. 어제 출근길 뉴스에서도 이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 리브라라는 진영에 비자카드, 마스터와 같은 금융기업부터 우버, 리프트, 이베이 등 테크 기업들까지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진영에 참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리브라의 성공은 기존 금융산업의 재구축과 은행 핀테크 업체들의 붕괴를 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기존의 금융업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며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일단 미뤄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 시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대에 못 미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한 국내 조선 빅3가 올 하반기 쏟아질 발주 물량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미뤄졌던 발주가 하반기 점진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LNG 시장 큰손인 카타르가 LNG 운반선 발주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슬롯 선점 경쟁에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5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9년 5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4월과 같아 전월 대비 상승률이 0%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보내면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